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11장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현대사회의 집중력 위기, 이제는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어떤 사회적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시스템이 함께 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몰입과 주의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집중력을 회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11장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우리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 주 4일 근무로 바꾸면 집중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앤드루 반스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금융 규제가 완화된 직후인 1987년에 시티 오브 런던에서 일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거침없이 전진했고 양복 차림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치며 수십억을 거래하는 남자들과 함께 업계의 거만함이 폭발했다. 이 세계에서 오전 7시 30분보다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겁쟁이였고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하는 사람은 바보였다. 그래서 반년간 앤드루는 캄캄할 때 잠에서 깨어나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 내리쬐는 햇빛이 그리웠다.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 잘 일한다는 것은 곧 일이 삶 전체를 소진할 때까지 더 오래 일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앤드루는 여러 혹독한 직장을 오갔다. 그중 한 곳에서는 모든 신입 직원이 근무 첫째 날에 불려갔고 눈앞의 책상에 미리 타이핑된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명령과 함께 상사의 심기를 언짢게 하면 이 사직서를 제출해 해고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앤드루는 자신이 이런 고단한 생활을 싫어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옛날을 돌아보면 야망을 위해 제 20대를 희생하고 나중에는 우리 가족을 희생했어요. 지나친 과로로 여러 관계를 잃었죠.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고 있다. 앤드루는 영국을 떠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여러 대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 오클랜드 시내를 바라보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나 햇빛을 보지 못했던 시티 오브 런던에서의 기억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2018년의 어느 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앤드루는 경제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일터에서의 생산성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기사에서 언급한 숫자가 그의 흥미를 끌었다. 연구 결과 영국의 평균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겨우 3시간 미만이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에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었다. 이들은 삶이 흘러가는 동안 오랜 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해내는 일의 양은 많지 않았다. 이게 된다고요? 앤드루는 이 기사를 계속 생각했다. 그가 뉴질랜드에서 운영하는 회사 퍼페추얼 가디언은 유언장을 작성해 신탁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10여 개의 사무실에 24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다. 그는 이 낮은 생산성 수치가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해당될지 궁금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손해를 본다. 직원들은 지루해하고 산만하며 다른 것들, 특히 원하는 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족을 염려한다. 동시에 고용주는 눈앞의 업무에 집중하는 노동력을 얻지 못한다. 앤드루의 머릿속 한편에는 본인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며 집중력과 판단력이 고갈되었다고 느꼈던 시기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자문했다. 지금부터 모든 직원이 기존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직원들에게 시간이 생겨서 편히 쉬고 적절한 사교 생활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전부 평소에는 근무 시간 사이의 작은 틈에 겨우겨우 밀어넣던 것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할 시간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하루 딱 45분만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간단히 계산해 본 결과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회사의 생산성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편히 쉬고 삶을 즐길 시간을 준다는 것은 곧 이들이 사무실에서 더 생산성 있게 일하게 된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앤드류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바꾼 실험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한 군수품 공장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7일을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이 공장은 근무일을 다시 6일로 줄인 뒤 전반적인 생산량이 늘었다. 앤드류는 이 원칙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는 대담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회의를 소집해 전 직원에게 조만간 현재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일주일에 4일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대신 일을 제대로 마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예감대로라면 여러분의 생산성이 높아질 테지만 제가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 같은 시도는 2달간 해볼 겁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4일 근무를 영구 시행할 겁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내가 잘 알아들은 거 맞냐? 본사와 멀리 떨어진 로트루아라는 도시에 있는 사무실의 전 직원과 인터뷰를 나누기 위해 그곳을 찾았을 때 엠버 타레가 내게 한 말이었다. 직원들은 신나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나? 역시 로토루아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마 밀스는 내게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앤드류의 경영관리팀도 이 계획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인사팀 책임자는 말 그대로 나동그라졌어요. 앤드류가 말했다. 관리자들은 당연히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며 그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확신했다. 앤드류는 회사에 한 달의 준비 시간을 주었다. 그동안 전 직원은 더욱 잘 일할 방법을 고민해야 했고 앤드류는 학술연구원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실질적인 결과를 측정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수년간 생산성을 떨어뜨린 사소한 요소들을 파악해 마침내 해결했다. 예를 들어 자료 입력 업무를 맡았던 한 직원은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아 자료를 2번 입력하느라 하루에 1시간을 허비했다. 그 직원은 정보통신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전체에서 이와 비슷한 수백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한 직원이 여러 개의 깃발이 담긴 작은 통을 사왔고 이제부터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책상 위에 이 깃발을 꽂아서 자신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리자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너무 도전적인 개념이라서요. 퍼페추얼 가디언의 또 다른 직원인 러셀 브리지가 말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 근무 시간을 오랫동안 따르면 그게 몸에 배이거든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다. 온전한 하루가 추가로 주어진 사람들은 이 시간을 다른 데 했었다. 엠버는 3살 난 딸을 일주일에 한 번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 더 많이 놀아주었다. 제마는 기운을 회복할 하루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러셀은 집을 직접 수리하기 시작했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경험 덕분에 휴식을 취한 뒤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인간이 설계된 방식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푹 쉬고 나서 일터로 돌아오면 더욱 활기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을 거친 사람 중 나와 대화를 나눈 이들이 가장 명백한 변화가 하나 있다고 강조했다. 제마는 정신이 덜 산만해졌다고 말했다. 왜일까? 제마는 자신의 경우 이 변화가 이완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일하고 또 일하면 뇌의 스위치가 쉽게 꺼지지 않아요. 스위치를 끄고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죠.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요. 제마는 휴식할 하루가 추가로 생기자 긴장을 풀 수 있었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정신이 더욱 맑아졌다. 물론 퍼페추얼 가디언의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 하루 더 생긴 휴일을 쭉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측정 결과다. 이 변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이들은 정신 산만을 보여주는 모든 징후가 급격히 줄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터에서 소셜미디어를 하는 시간이 35% 줄었다. 그와 동시에 일터에서의 참여도와 협동력, 자극 수준이 30에서 40% 증가했다. 스트레스 수준은 15% 하락했다.
사람들은 내게 전보다 잠을 더 많이 자고 더 오래 쉬고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이완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계획에 무척 회의적이었던 앤드루의 경영관리팀도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일주일에 5일 일할 때만큼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제 변화는 영구적으로 자리 잡았다. 오클랜드 대학 상경학부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 변화를 연구한 헬렌 딜레이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청난 실패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끝냈고 고객도 만족하고 직원들도 만족했으니까요. 헬렌은 심층 인터뷰를 하며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4일 근무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 좋아했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는 추가로 생긴 휴식 시간이 직원들에게 두 가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이 시간은 미쳐 날뛰는 현대 생활에서 사라졌던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했다. 한 상급 관리자는 헬렌에게 원래는 아들과 연락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로 생긴 시간을 아들과 보내기 시작했고 내가 실제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들도 나를 좋아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둘째로 직원들은 본인들이 나만의 시간이라 불리는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들은 헬렌에게 주변에 아이도 파트너도 그 누구도 없을 때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많은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다. 실험의 내용은 무척 다르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1920년대 영국에서는 켈로그가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고 작업 중 사고가 41% 줄었다. 2019년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 4일 근무를 도입했고 생산성이 40%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같은 시기 스웨덴 고센버그에서는 한 요양원이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고 그 결과 직원들은 수면 시간이 늘고 스트레스가 줄었으며 병가를 더 적게 냈다. 같은 도시에서 토요타는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였고 그 결과 정비공의 생산성이 114%로 높아졌으며 이윤이 25% 늘었다. 이 모든 결과가 일을 줄이면 집중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앤드루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언제나 더 좋다는 논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을 위한 시간이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에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과 사색, 어느 정도의 휴식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그럴 기회를 만들면 내가 하는 일과 직원들이 하는 일의 질이 높아져요. 앤드루는 본인의 조언을 잘 따랐다. 현재 그는 매주 주말 휴식을 취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전부 놔두고 가까운 섬에 있는 별장으로 떠난다. 처음에는 이 계획이 염려스러웠다고 말한 직원 중 한 명인 제마는 내게 상냥하게 말했다. 밤 12시까지 일 말고도 할 게 무척 많답니다. 일 밖에서의 삶이 있어야 해요. 이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직행동학 교수인 제프리 페퍼와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근무시간 단축이 효과가 있는 이유가 누가 봐도 명백하다며 아무 스포츠 팬에게나 물어보라고 말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싶으면 아니면 야구 경기에서 이기고 싶으면 우리 팀이 탈진하기를 바랄까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물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를 이유가 뭐죠? 오클랜드 해안을 따라 걸으며 여기서 목격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를 처음 와본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말하고 더 오래 일하라고 명령하는 문화에 살며 바로 거기서 생산성과 성공이 나온다고 생각하게끔 배웠다. 그러나 이곳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요, 우리는 속도를 줄일 것이고 휴식과 집중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할 겁니다. 현재 이 같은 결정은 우리 대다수에게 불가능한 사치처럼 보인다. 사람들 대부분은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자리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인의 56%가 1년에 단 일주일의 휴가를 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집중력 개선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쉽게 잔혹한 낙관주의로 변질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러나 꼭 이런 식일 필요는 없다. 사회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는데 뉴질랜드에서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앤드루 반스를 무척 좋아한다. 그는 드물게 깨어있고 점잖은 고용주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사가 깨달음을 얻어 우리에게 주 4일 근무를 내려주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아마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번 주말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말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자 대부분에게 약간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 주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산업혁명이 밀려든 18세기에 많은 노동자는 고용주의 강요에 따라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했다. 이러한 환경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노동자를 갉아먹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을 합쳐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한 첫 번째 파업은 1791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노동자들을 흠씬 두들겨 팼고 그중 다수가 해고당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1835년에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조직했다. 이러한 운동이 수십 년간 이어진 뒤에야 마침내 거의 모두에게 하루 8시간 근무와 주말의 휴식이 주어졌다. 앤드류 같은 소수의 훌륭한 예외가 있지만 기업 소유주들은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우리의 시간을 적게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주말 휴일의 도입은 점점 더 속도를 높이는 사회에 맞선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었다. 그때처럼 싸워야만 주 4일 근무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이 목표의 성취를 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과도 관련이 있다. 주 4일 근무는 회사원에게는 적용 가능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긱 이코노미에 진입해 계약서나 정해진 근무 시간 없이 힘들게 여러 가지 일을 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구체적인 변화의 결과다. 미국과 영국 같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거의 말살한 것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계약서나 고정된 근무 시간을 요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은 노동조합을 꾸준히 결성해 노동자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요구할 힘을 되찾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220만 명이 넘는 직원의 임금 인상을 얻어냈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 주와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 주 모두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어려운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고용주에게만 맞서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내면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 퍼페추얼 가디언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이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반발하며 그들이 하는 말에 결점을 찾으려 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깨달았다. 나는 보통 하루의 끝에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에만 충분히 일했다고 느낀다.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한 팀은 한 주에 90시간 일하는데 너무 좋다라고 뻐기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전문직 계층의 미친 슬로건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소진될 때까지 일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치랑한다. 갈수록 빨라지는 속도의 토대 위에 있는 문화에서 속도를 줄이기란 힘든 일이며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할 때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함께 사회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시스템이 함께 변화할 때 집중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기술과 사회 구조가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빼앗아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공동체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자신의 환경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더 나은 몰입과 집중을 위한 실천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간미소 매움터 라이언킨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다음 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